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1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후디니에서 키프레임 만들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 강의는 시리즈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 후디니를 공부하시거나 혹시라도 저를 완전히 처음 만나신 분이시라면 화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하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키프레임, 노 키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후디니에서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업부터 후디니와 판서를 같이 활용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통상적인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동작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 많은 그림을 연속으로 기록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 통상적인 정의이고요. 이제 후디니를 하는 우리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기록의 연속. 시간에 따른 기록의 연속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변한 것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을 뜻합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란 영상 화면에 뿌려지는 정지 영상의 낱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후디니에서는 최소 시간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FPS랑 동시에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1시간은 60분으로 쪼개질 수 있고 1분은 60초로 쪼개집니다. 그럼 1초는 어떻게 쪼개질까요? 과학에서는 밀리세컨드 이런 식으로 더 쪼개지는 단위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초에 영상의 낱장이 몇 장이나 들어갈지 그걸 정해주는 것이 FPS입니다. FPS는 Frame per Second라고 부르며 여기서 만약에 24장을 이용하겠다, 24장의 프레임을 이용하겠다 라고 정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FPS를 정해준 후에 1초는 24프레임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0초에서 1초 사이에 이렇게 점이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FPS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8FPS에서는 이렇게, 12FPS에서는 좀 더 빨라지겠죠? 자, 24FPS에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영상으로 인지가 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깜빡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어져서 재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FPS는 꼭 작업 초기에 잘 정해줘야 하는데요. 요구된 결과의 FPS가 30인데 24로 작업하게 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이 근사하게 잘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과를 낼 때 3D 데이터가 씹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 예시로 8FPS와 12FPS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8FPS에서 총 8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결과를 12FPS 결과물로 넘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게 될 것이고 누락된 이 부분들을 요 앞뒤 어딘가에서 2번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12FPS로 작업하고 8FPS로 넘기면 12개의 자료를 뽑았지만 그 중에 4장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답니다. 자,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의 뜻은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기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라는 뜻은 몇 FPS인지 예를 들어 24라고 했을 때 12프레임이면 0.5초가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값, 예를 들면 포지션 X, 포지션 Y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요, 로테이션 값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만든 어트리뷰 값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e라든지 랭스 값이라든지 이런 모든 데이터 값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값으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고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후디니 안에서는 이러한 시간에 따른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될 거고요. 이용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녹색으로 타임라인에 보이는 사각형,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타임라인에 보이는 사각형 혹은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보이게 되는 이런 점들이 모두 키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이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X, Y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PS는 24로 정해져 있고요. 이 두 정보 모두 포인트 A에 대한 정보입니다. 24라고 써있기 때문에 1초라는 뜻이 될 거고 이거는 2초라는 뜻이 될 거예요. X, Y 값이 3,3 그리고 2초에서는 10,6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3,3
10,6입니다. 24프레임일 때 이 위치에 있을 거고 48프레임일 때 이 위치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초에서 2초로 시간이 이동함에 따라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x의 값만 한번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정보만 확인하면 되겠죠. 24일 때는 3, 48일 때는 10입니다. 두 키프레임에 24 이전의 키프레임이 없고 48 이후의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24프레임 이전은 모두 3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48프레임 이후에는 모두 10으로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키프레임 사이는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인터폴레이션입니다. 한국말로는 보호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인터폴레이션이 뭐냐면 두 키프레임 사이의 데이터를 이어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어줄지 규칙을 정해둔 것이 보관입니다. 예를 들어 두 키프레임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준다면 이거는 리니어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두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면 베지어나 넙스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니어로 만들어졌을 때 x값에 대한 프레임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곳의 밸류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곡선으로 만들어진다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속도가 증가해서 빨라졌다가 서서히 멈추는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자, 앞서 보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잠깐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서 속도 감각에 대해서 아셨으면 바랍니다. 우선은 쉬운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0일 때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1초이고 2초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정지 상태에서 1초에는 어느 정도 10이라는 속도가 되고 2초에는 20이라는 속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물체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떨까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속도가 올라가다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0에서 20까지 속도가 증가했고 마지막엔 10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겠죠? 빠른 속도로 시작해서 느려졌다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후디니에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밸류 값을 받았을 때 이걸 속도 그래프로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될 그래프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최고점의 속도를 찍고 다시 0이 되어서 멈추는 형태의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는 이 그래프를 2D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느리게 움직이다가 순간 이동하듯 움직이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후디니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직접 FPS가 뭔지 프레임이 뭔지 한번 설정하고 직접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후디니를 직접 켜시고 작업을 쫓아오면서 진행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 후디니를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터페이스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제가 어둡게 작업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D를 눌러주시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다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 5 써있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1, 2, 3, 4겠죠? 지금 물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설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주고요. 이름은 테스트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N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 트랜스폼 노드를 달아주겠습니다. 플래그 켜주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밑부분을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줄자처럼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지금 24라는 데에 말풍선처럼
뭔가가 하나 나와 있고 요 앞에 24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프레임을 뜻합니다. 이 말풍선처럼 생긴 거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옮길 수 있는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옮길 때마다 숫자가 같이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프레임의 위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8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말풍선의 위치도 48로 옮겨지고요. 혹은 제가 이걸로 위치를 지정해서 내려놓으면 86이라고 뜨며 여기 현재 위치에도 86이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프레임과 FPS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줄자 같은 것에 크게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좀 더 길게 표시가 되어 있고 24, 48, 72, 96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 48과 24의 간격을 보시면 24 간격으로 큰 눈금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과물에 24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을 경우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FPS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수정을 할 수 있냐면 왼쪽 하단에 글로벌 애니메이션 옵션스에 들어가면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FPS라고 써있고 24라고 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30으로 바꿔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0으로 바꿔주면 여기에 큰 눈금들이 먼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30 쓰고 엔터 누를게요. 자, 밑에 30, 60, 90, 120, 150 이런 식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작업할지를 정해주는 건 스타트와 엔드로 작업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임을 30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엔드 프레임을 12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120으로 변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숫자는 아까 있었던 150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50 프레임을 보고 있었지만 지금 작업이 가능한 공간은 12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끝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을 보면서 작업할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당겨주시면 29라고 쓰여있고 29프레임부터 뒤에도 86까지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를 이동해주면서 내가 작업할 위치를 찾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과 맨 끝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옵션에서 정해준 스타트 1과 엔드 120을 기준으로 멈추게 됩니다. 앞은 1이고요. 마지막은 120으로 멈춰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거를 정말 긴 작업을 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앞뒤를 똑같이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눌러줄게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었던 FPS를 24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는 7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짝 만져주면 끝이 72로 딱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로즈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키프레임을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24프레임과 48프레임 사이에 트랜스폼의 데이터를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프레임에서 트랜슬레이트의 X값에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이만큼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8에 3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24에서는 1에 위치해 있었고 48에서는 4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 이 상태로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을까요? 자, 어떤 애니메이션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 이유는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24프레임에 1로 설정을 해볼게요. 트랜스폼 값을요. 1로 정해준 상태에서 트랜슬레이트의 1의 X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키프레임에 Set 키프레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을 만듦과 동시에 이쪽에 색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하단에도 녹색으로 키프레임이 생긴 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48로 이동을 해서 트랜슬레이트 값에다가 4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4를 넣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원래는 여기와 같은 녹색이었어야 되는데 다른 색깔로 변해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존의 키프레임이라든지 수식이 있는데 다른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로 뷰포터에는 보여주고 있지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색깔이 탁한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키 눌러주고 키프레임에 커밋 체인지를 눌러주면 다시 녹색으로 변하면서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프레임으로 가서 처음으로 재생을 눌러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춰주시고요. 지금 화면이 매우 빠르게 넘어가는 걸 확인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현재 프레임을 가지고 직접 드래그하면서 어떤 모션이 들어갔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4에서 48로 갈 때 트랜슬레이트 값이 점점 오르면서 4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눌렀을 때 왜 이렇게 빠르게 작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후디니가 보여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속도로 뷰포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화면을 보는 게 아니죠. 이거를 보정하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 시계 표시가 되어 있고 리얼타임 토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해결이 됩니다. 리얼타임 토글을 눌러주시고요.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좀 그럴싸한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리얼타임 토글을 누른 상태로 플레이를 누른다 해서 정확한 리얼타임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프리뷰를 직접 예를 들어서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만든 다음에 봐주시는 것이 최대한 리얼타임에 맞게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프리뷰를 만드는 건 조금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X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는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에서 set keyframe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알려드렸었고요. 이번에는 트랜스폼 노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 노드 꺼내시고요. 이어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래그 켜줄게요. 자, 이 결과가 다른 건 트랜스폼에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트랜스폼 2에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12프레임에서 36프레임 사이에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도 12프레임에 1, 36에 4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프레임에서 1을 입력해 주시고요. 아까는 오른쪽 키 누르고 set keyframe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R2 누르고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값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R2 누르고 X값 위에서 클릭을 한 거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없었던 상황으로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위치에 있는 모든 X, Y, Z 값을 모두 키프레임을 잡고 싶다면 R2 누른 상태에서 트랜슬레이트 자체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동시에 세 가지의 키프레임이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저는 지금은 각각의 좌표에 키프레임을 만드는 걸 연습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 3개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라인에는 하나의 키프레임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컨트롤 G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트랜슬레이트에 1에 R2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36에서 4를 입력해 주고요. R2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 자, 그러면 1프레임으로 와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무엇을 보여줄지는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트랜스폼 1에서 트랜스폼 1 노드를 드래그해서 보시면 24와 48의 키프레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트랜스폼 2에서 작업했던 12와 36에 대한 키프레임이 안 보이죠. 트랜스폼 2를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와 36에 키프레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깥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키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선택된 노드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키프레임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노드를 동시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선택해 주게 되면 트랜스폼 1에 있던 24와 48의 키프레임이 보이고 트랜스폼 2에 있던 12와 36에 대한 키프레임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우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트랜스폼 1 노드를 선택해 주시고 현재 프레임이 6일 때 24의 키프레임의 오른쪽 키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졌나요? 지워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현재 키프레임이 24 위에 올라와 있어야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올려주시고 오른쪽 키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키프레임이 지워지면서 48에 있던 정보가 앞뒤로 쭉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8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키 누르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48에 현재 프레임을 올려주시고 오른쪽 키 누르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두 키프레임을 모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4에서 델키를 누르시면 키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컨트롤 G 눌러서
되돌려 주시고요. 만약에 13프레임에 현재 키프레임이 있다고 칠 때는 딜리트 눌렀을 때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시에 두 키프레임을 모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트랜슬레이트에서, 자, 트랜스폼 1의 트랜슬레이트에서 지금 키프레임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녹색이 아니라 흰색인 거죠. 오른쪽 키 누르시고 딜리트 채널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딜리트 채널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3프레임에 있었던 수치 1이 남고 모든 키프레임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되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프레임이 31일 때는 이 두 키프레임을 동시에 지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남을까요? 여기서 딜리트 채널을 하면 자, 1.61이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딜리트 채널을 할 때는 어디에 현재 프레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지웠을 때 어떤 정보를 남길지 정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44프레임의 이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이 키프레임들을 모두 지운다고 했을 때 오른쪽 키 누르시고 딜리트 채널을 하면 3.7이라는 정보가 남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원상 복귀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 상에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옮기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프레임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 현재 프레임을 옮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고 좌우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24프레임에서 만약에 12프레임으로 올려둔다고 했을 때 지금 아직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갛게 위치가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에다 올려놓을게요. 6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뗍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폼 1에 있는 두 키프레임 간의 거리가 멀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이 조금 느려졌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48에 있는 키프레임을 20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48 위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20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폼 1에 있던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이 완전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24에서 48에 있던 게 6에서 20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지금 24에서 48일 때는 두 키프레임의 간격이 24였는데 옮기고 보니 6과 20, 14만큼 간격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두 키프레임을 컨트롤 Z로 원래 상태로 되돌린 상태에서 두 키프레임을 동시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자, 24와 48의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키프레임들을 드래그해서 설정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Shift를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영역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영역 해제는 바깥 부분에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역을 지정해보겠습니다. Shift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운드라니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키프레임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에다가 앞에 키프레임을 6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아직 이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동하시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원래 위치에 되돌려 두겠습니다. 24, 48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꾸는 게 두 개의 노드를 선택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네, 됩니다. Shift 누르시고 원하는 키프레임들을 선택해 줍니다. 지금은 전체 다 선택을 했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모든 키프레임의 위치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29프레임과 트랜스폼 2의 17프레임 이 두 개만 선택하고 싶다면 Shift 눌러주시고 영역을 지정한 후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영역을 해제할 때는 다른 곳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물체의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플래그 하나에만 켜져 있기 때문이니까 머지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1에서 Z값에 3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1에서는 16, 53에 있고요. 트랜스폼 2에서는 4와 41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애니 지오메트리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지우고 다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dd 노드를 꺼내고요. Add 노드에서 포인트 제로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투 포인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어에서 프리미티브를 폴리곤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는 2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유니폼 스케일을 0.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드 밑에 트랜스폼 노드를 넣어주고요. 이 트랜스폼 노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S자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에서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점의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점의 위치에 따라서 스피어는 복사되어 붙어 있을 거니까요. 자, 점은 0으로 주고요. 트랜스폼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시작 12프레임에서는 지금의 현재 위치 X와 이제 이 Y 값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X, G, Y 중에서 Y 값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Y는 키프레임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G 값에도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Alt 누르고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 36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해주고 Alt 누르고 클릭해주고, 48에서 이동해주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자, 트랜스폼에서 플래그를 켜주시면 이 add의 점이 트랜스폼에서 받은 키프레임의 정보에 따라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카피 투 포인트로 구의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S자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자, 보시면 add에서 0,0,0에 점을 만들어주고 그 점의 위치를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카피 투 포인트에 스피어가 붙는 게 아니라 박스가 붙는다면 또 모양의 느낌이 달라지겠죠. 박스를 꺼내주고요, 박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박스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결과를 카피 투 포인트에 플래그를 켜주고 결과를 봐주시면, 자, 뭔가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하되 되게 무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박스 밑에 트랜스폼을 달아줘서 각도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노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박스 밑에 카피 투 포인트가 들어가기 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플래그가 카피 투 포인트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폼 노드 2의 로테이션 값에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출발을 하는 12프레임에서는 로테이션의 Y 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 Alt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같이 쫓아가면서, 자, 여기서 커브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꺾여져 내려오고, 그러면 간단하게 잡을 거니까요, 방향에 맞게. 자, 만약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다면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자동차처럼 약간 드리프트하는 모양이 되긴 했는데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1에서 트랜스폼 2의 결과를 본다면 어떨까요? 같은 위치에서 방향만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박스와 포인트를 이용해서 포인트에 움직임을 줬고 박스에 회전을 줘서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플레이를 눌러보니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 키프레임들의 간격들을 일정하게 넓혀준다든지, 혹은 제가 아까 시간 속도 그래프 같은 걸 얘기 드리면서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움직임의 느낌이 바뀐다는 걸 설명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에디터라는 걸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Alt 눌러서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면 키프레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후디니에서는 이 타임라인 상에서 그렇게 하는 작업은 어렵고요,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직접 가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에디터는 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인터페이스와는 다른 느낌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애니 지오메트리에서 나와주시고 플래그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테스트 에디터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에디터에 들어오시고요. 박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를 붙여주고 0에서 5까지 이동하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테이션과 스케일에도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프레임에서 48프레임 사이에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2프레임에서 X값의 위치가 0이고 48프레임에서 X값의 위치가 5가 되어 예정입니다. 그리고 Alt 누르고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12프레임에서 Y 방향으로도 이동을 해볼게요. 이번엔 12에서 0, 48에서 3만큼, 그리고 Alt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폼을 확인해보면 자,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에 24프레임에서 40프레임까지 로테이션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24프레임에서 X의 0도, 42프레임에 180. 그러면 애니메이션 확인해볼게요. 자, 지축 방향으로도 움직여볼게요. 같은 타이밍에 하겠습니다. 0에서 42에 180. 결과를 보면 자, 트랜스폼에 지금 키프레임들이 생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움직임이 있을 때 잠깐 덩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7프레임에서 유니폼 스케일이 1에서 34프레임에 0.8까지 줄어들었다가 40프레임에 다시 1로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하면서 잠깐 줄어들었다가 커지고 스톱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만든 내용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잠깐 넓게 쓰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 애니메이션 에디터가 켜져 있었는데 일단 끄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아래에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에디터라는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 약간 핑크색으로 선이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선택된 게 아니고요.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핑크색처럼 돼 있었던 건 사라진 거고요. 자, 제가 트랜스폼에 아까 키프레임들을 만들었었잖아요. 드래그를 하면 여기 애니메이션 에디터 창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었는지를 채널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가 트랜슬레이트에서 트랜슬레이트 X 값을 이동했었고요. 위로 올라가는 트랜슬레이트 Y 값을 이용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크게 줄어들었다 커지는 유니폼 스케일에 대한 값이 있고요. 로테이트에서 두 가지를 줬었죠. 하나는 X축 방향으로 회전하고 하나는 G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우리가 이용한 모든 키프레임의 채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황색으로 5개가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키프레임들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로테이션 X에 대한 그래프만 보고 싶다면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 자, 선택 해제를 하니까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죠. 로테이트 X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선 하나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0도에서 180도로 아까 바꿨었죠. 180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 주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고 여기서 더 이상 각도가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에디터 안에서 이 그래프 내부의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키보드에서 H 버튼을 누르면 딱 맞는 사이즈로 후디니가 자동으로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키프레임들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경우에 이 내부 공간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자,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검정색 부분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오른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좌우로 드래그 해주시면 좌우 폭에 대한 부분이 확대 축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위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아래 위로 확대 축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아까는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 있던 걸 오른쪽 키를 눌러주고 아래 위로 조정을 해주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에서 키프레임의 곡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로테이트 X가 아니라 트랜슬레이트 X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슬레이트 X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 로테이트 X에서 0도에서 180에 대한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Y 값에 대한 이 축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큰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X를 보시면 매우 작은 값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키를 눌러서 원하는 모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잡고 이동하는 거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입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보였던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H 버튼을 누르면 자, 이 화면에 딱 맞게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편한지는 잘 모르겠고 H 버튼 눌러서 눈에 맞는 사이즈로 한 다음에 오른쪽 키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항상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위에 있는 툴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셀렉트 툴이고요. 셀렉션 툴이고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천천히 알아가도 지금 당장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잡고 이제 키프레임을 잡는다든지 키프레임에 달려있는 이 끝 선들을 잡는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셀렉션 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박스 핸들과 박스 핸들 위드 피봇,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박스 핸들로 드래그를 해주면 원하는 키프레임들을 선택하고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박스 핸들로 이 두 키프레임을 잡아주신 다음에 영역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 박스의 모양의 비율에 맞게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원래 위치로 돌려줄게요. 자, 그러면 박스 핸들 위드 피봇 이걸 한번 해볼게요. 선택해 주시고 이제 이 위치가 가운데 이 피봇을 기준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모양이 움직이는 게 아까와 조금 다르죠? 느낌이? 자, 원래 위치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셀렉션 툴로 뭘 선택할 건지 골라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키프레임들만 잡을 수 있는 두 툴이고요. 앞에 있는 박스 툴로는 이 사각형의 모양 자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봇이 있는 이 툴에서는 피봇의 위치를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피봇의 위치를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에서 트랜슬레이트 X 값이 12일 때 48까지 상자의 위치가 0에서 5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키프레임의 뜻은 12프레임에 X가 0, 여기가 48프레임에 X가 5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셀렉션 툴에서 이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시면 하단에 프레임 12의 밸류 값이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키프레임의 프레임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 값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레임 값을 1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도 15의 위치에 키프레임이 하나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12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있던 키프레임이 사라지고 다시 여기로 들어갔어요. 20에 20으로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의 프레임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 부분에서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려두고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0이 아니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3,0에서 출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주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혹은 값을 마이너스 5로 해준다면 더 뒤에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이켜 보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 곡선의 모양 자체에는 우리가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곡선의 모양에 약간 수정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셀렉션 툴 자체에서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 곡선의 모양을 좌우하는 건 키프레임에 달려있는 핸들입니다.
이 핸들의 길이에 따라서, 이 핸들의 각도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애니메이션의 트랜슬레이트 X의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시간에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다가 한 번에 바뀌고 도달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볼게요. 보셨나요? 약간 순간이동하듯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Y값과 X값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Y부터 움직이다가 X가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Y도 살짝 바꿔볼게요. X에서 Y로 선택을 바꿔주시고 핸들을 잡고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X와 Y가 비슷한 모양이 됐죠? X와 Y가 비슷한 모양이 됐죠?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슝. 만약에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다 되돌려두고 X와 Y를 동시에 작업할 수도 있었을까요? 자, 원래대로 되돌려놨고요. X도 원래대로 되돌려놨습니다. X와 Y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보는 방법은 X를 눌러주시고 Shift 누르고 트랜슬레이트 Y를 눌러주시면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보이고 있는 상황에 첫 시작점인 12프레임에서는 두 개의 핸들이 겹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달 지점의 48프레임에서의 두 개의 핸들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두 핸들이 선택된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겹쳐 있는 두 개의 핸들이 모두 선택된 겁니다. 여기서 동시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아래 거 잡아주고, 자, 모양의 비율이 일치하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이 순간에 가장 사이즈가 작았다 커지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유니폼 스케일에 H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작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를 작업을 했었는데 이 타이밍에 작아졌다가 커지면 더 예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니폼 스케일에서 이 세 가지 키프레임을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는 위아래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핸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두 키프레임의 값이 1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1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키프레임의 값을 0.5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어들면서 이동해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너무 미리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박스 툴에서 이번에 피벗을 이용해 볼게요. 피벗 박스예요. 폭을 줄여주면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이용해서 키프레임의 위치도 바꿔주고 곡선의 모양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곡선의 모양이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도 약간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채널들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었답니다. 자, 키프레임을 선택해주고 나면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여기에 있는 툴들은 이 핸들을 끊어준다든지 핸들을 연결시켜준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작된 걸 다시 직선으로 바꿔준다든지, 혹은 계단식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들을 끊어주면 이 앞뒤 핸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뒤에 있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여줬을 때 핸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져 있던 핸들도 선택을 해주고 붙여주시면 다시 직선 모양의 핸들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해드리진 않을 건데 나중에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이 되는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테스트 에디터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그 꺼주시고 테스트 애니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제작이 됐었는지. 자, 카피 포인트의 플래그를 보시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S자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폭들을 넓혀주고 조금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도록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미 애니메이션 에디터 설명을 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우선은 아까는 하나의 노드에 있는 채널의 변수들을 봤던 것이고, 이번에는 트랜스폼 1과 트랜스폼 2에 있는 서로 다른 노드에 그리고 여러가지 채널들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같이 드래그 해주시면 트랜스폼 1의 내용이 위에 트랜스폼 1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G가 있고요. 트랜스폼 2의 로테이션 Y 값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도 축적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H를 눌러서 일단 간단하게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H를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Y가 움직이고 X, G 값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 마우스키로 원하는 모양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자, 박스 핸들 위드 피봇 혹은 박스 핸들을 선택해주고 드래그 해주시면 원하는 간격으로 키프레임을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넓혀주면 밑에 바로 반영이 되어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넓혀볼게요. 자, 그럼 1프레임부터 71프레임까지 S자로 이동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아까보다 모션이 느려졌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박스 핸들 위드 피봇으로 바꿔주시면 가운데 피봇이 생길 겁니다. 피봇이 생긴 상태에서 좌우를 줄여주게 되면 플레이 해보면 다시 빠르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디니를 직접 이용해서 기능적으로 어떻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데이터들의 이런 곡선들을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된 정보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재미를 느끼셨다면 스피어를 꺼내고 또 트랜스폼 노드를 붙여서 공이 튀기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 보는 걸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제 다시 잠시 이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키프레임을 이용해야만 할까요?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요건은 그럼 이차 함수처럼 표현이 되겠죠? 또 코사인 달러 F 1로 맞춰준다면 우리가 기대한 원운동이 나오겠죠? 이때 여기를 2로 바꿔준다면 더 이상 원운동이 아닐 거예요. 자,